결의안을 오늘 이제 통과시키기로 간사님들과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회의에서 긴급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종교계의 실내외 종교 집회 자제를 당부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에 잠정적으로 할지 당분간이랄지 혹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랄지 이런 표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안 이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종교 집회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최경원 의원님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좀 자리 좀 한번 재볼 수 있을까요? 지금 2m 떨어져 있나? 예, 지금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간격이 2m 안 돼. 그리고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죠, 지금? 지금 다 마스크 다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와가지고 이걸 자료를 재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이거 저희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에다가 이런 기준을 주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 지금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2m 떨어져 앉아 계십니까? 제가 재니까 80cm예요. 네, 여보세요? 정세균 네. 국무총리 연결되시는 비서관님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향이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지금 행정 긴급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위헌적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집회라고 하면은 5개 집회에서 금지 사유가 되지, 이렇게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 37조에 의하면 거기 종교에 대한 집회에 대한 예배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대해서 아예 기초 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을 할 때는 미국처럼 만약에 전체 자가격리 아니면 프랑스처럼 전체 2주간 영업 정지라고 했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국가 비난 재난 상태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 자막부터 모든 영상 화면 캡처 처리에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교회를 뭐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러면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그 다음에 음식점 영업 강행, 그 다음에 그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잖아요.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말 안 쓰시잖아요. 종교의 그런 어떤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자 한다면 유흥업소도 먼저 단속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 그 시청에서 지금 밥 먹고 찍은 사진 올린 거 저희 봤습니다. 그 사람들 2m 간격 유지합니까?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소상공인 위안답시고 앉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앉아있는데 저희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고는 2m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언론에다 내보이고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누구를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있고, 지금 보세요. 많은 호텔과 많은 숙박업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파티라도 벌려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파티를 합니다. 5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누구 하나 거기 와서 공문을 내려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든 사각지대에 있고 그 사람들도 먼저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 한 글자 안 나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정성의 문제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교회 사랑의 교회만 가가지고 기자가 들어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행정관들이 다 거기 가서 있게 되면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우리 제주도까지 지금 다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너희 밥 먹고 있냐 안 먹냐? 너희 2m 앉아있냐 안 앉아있냐? 그런데 목욕탕 한번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그 무방비 상태에 사람들 사우나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단속도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가지고요. 저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의 이 모든 행정적인 수반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표자로서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립성을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헌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헌법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지식 없이 지금 위헌적인 그런 용어를 남발하고 계시고 그걸 또 브리핑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내보이고 기독교를 욕보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겠다. 우리는 마치 바이러스를 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최초의 잘못은 행정실입니다. 정세균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고요. 왜 먼저 막지 못했습니까? 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최근에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1명. 프랑스인 1명. 처음 초기에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여태껏 발생한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서 있었는데 3,000명이 앞에 있습니다. 3,000명이. 장사가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자극적인 그런 모든 대응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그 책임을 다 회피하려고 하신다? 저희들은요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기업인이셨고 나는 우리 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기독교를 욕보이신다면은 이것은 정말 1200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으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 그 일어서기 전에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부당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6시부터 줄 서가지고 9시 번호표 받고 5시에 또 타러 가고 그 고생을 시켰으면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주자 하고 마스크를 만든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세균 총리는 정말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보를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지금 폄하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익에 해가 된다고요? 국익에요? 우리가 국익에 해를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가 다 잘못한 거죠. 예.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 제주도에 언제까지 중국인들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예. 우한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6,500만 우한 국민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조사 됩니까?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통감하고 못 지게 한다면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특정 단체에 뒤집어 씌운다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예. 이거 당장 취하해 주시고요. 이거 사랑해.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평해야 되고 여디는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금 보좌관님 꼭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즉각적인 그런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